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가정보원 공채에 지원했다가 최종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2016년 6월에도 응시했지만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16년 10월 기무사령부 장교를 지낸 이력으로 경력직 공채에 합격해 국정원 직원이 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경력직 합격 전인 2016년 6월에 정보위 간사가 된 김 의원이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적폐 세력들의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들의 탈락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심판 연좌제라는 말이 돌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해직된 자신 때문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뭐 다는 아닌데 이제 일부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것들. 네.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들 취업 문제 엄마가 이렇게 그 조직의 그 고위층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한가? 특히나 여기가 지금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또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또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 딸 누가 이제 국정원 갔는데 시험 떨어졌다고 전화해서 왜 떨어뜨리냐고 하면 구속.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구속이에요. 그 전화번호 또 어떻게 알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김병기 의원이 예. 그쪽 집안 출신이잖아요. 예. 그 내곡동 출신. 예. 이제 국정원에서 그 이현수 씨 당시 기조실장이 아마 부하 직원이었을 거예요. 네. 김병기 의원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퇴사하고 이 민주당이 오면서 아마 그러니까 이 이현수 그 기조실장하고 김병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하고 다들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네.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일반인하고 다르게. 근데 어쨌든 전화한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았죠. 네. 전화한 건 적절치 않았는데 쭉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아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예.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서 네. 더 불이익을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그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 그 여의도에서는 거론이 됐었던 문제예요. 이렇게 녹취록이 나온 건 이제 그 처음 저도 들었는데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김병기 본인은 의원이 사실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억울해요. 먼저 얘기를 많이 김병기 하기는 의원이 했었습니다. 예. 그 이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처음에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네. 이랬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오늘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MBC 보도를 보면 그 기조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화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애 이름이 뭐 성철이라고 치고요. 성철이 장 소장님으로 예시를 자꾸. 그 얘기를 성철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경력직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뽑을 건데 성철이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근데 이제 혼자만 뽑으면 문제가 되니까 뭐 한 1-20명 정도 뽑으면서 성철이 중심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게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문제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청탁성 항의 전화를 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국정원에서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공정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네. 취업이 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김병기 의원이 2013년도에 국정원에 인사처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주요 간부들과는 상당히 뭐 친분 관계가 있었고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부인이 저렇게 기조실장한테 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이제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공적 기관에
여러 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런 식의 항의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원내 대표 선거에 쟁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희한한 상황이긴 해요. 뭔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여의도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예, 있었던 예. 건데 갑자기 그 원내대표 선거를 일주일도 안 남겨놓은 갑자기 왜 이게 상황에서 방송에서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획된.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취재한 기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굉장히 이건 누군가 갖다 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국정원 기조실장 이거는 기조실장 본인이 누군가에 주지 않았다면 네. 이건 도청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도청된 자료를 누군가 가지고 있었다가 풀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예. 내용을 봐서는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이 이 내용을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본인도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일방적인 압력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그래서 있는. 본인은 그 당시 기억 안 난다라는 게 예. 본인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제3자가 도청을 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수 기조실장 본인이 네. 제공하지 않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현수 씨가 스스로 제공한 내용은 절대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아니겠죠. 99% 정도 본인도 돼요. 굉장히 이건 뭐 1%는 있으니까 네, 100% 아니다라는 아닌데 99%는 본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들 김모 씨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 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MBC가 공개한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과 자신의 아내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지만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자신 때문에 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입니다. 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전날 경선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어떻게 2, 3주에 신원조회가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 수 있는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김 의원은 탈락하는 것이 맞는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및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도 김 씨의 국정원 채용에 대해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이 계속 탈락하자 당시 국정원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심판 연좌죄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에 몸담았기에 생긴 일이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언론이 후보 검증한 적이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당락과 관계